자, 이제 최근에 측두부 보톡스 시술이 좀 많아지게 된 건 사실 이제 턱보톡스랑 좀 연관이 있거든요. 이 턱보톡스를 수시로 맞아서 이 교근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제한해버리면 밥 먹거나 턱을 움직일 때 가장 큰 힘으로 작용했던 이 교근의 힘이 빠져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힘을 어딘가에서 가져오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측두근을 이용해서 음식을 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턱 보톡스를 꾸준히 맞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측두근 보톡스를 맞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측두근 보톡스를 맞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타입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바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얼굴에 이제 보톡스 시술 중에서 측두근이라는 곳에 맞는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측두근 보톡스를 맞으면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주의해야 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측두근 보톡스 시술 자체는 하시는 분이 많진 않지만 아는 분들은 계속 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측두근 보톡스 시술이라는 건 이 측두근의 운동을 보톡스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주고 막아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두근은 어디 있냐면 이 양쪽 관자놀이 쪽 부분에 있고요. 관절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광대뼈가 있고 여기서 올라오는 눈뼈가 있죠. 이걸 경계로 해서 이 바깥쪽 위에 굉장히 넓게 위치하고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얼굴에서 보이는 부위는 이제 관자놀이부터 이제 이마가 시작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살짝 드러나 있는데, 사실 측두근은 여기는 일부분이고요. 우리 옆통수라고 하잖아요. 이 두피 부위까지 굉장히 넓고 깊게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두근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저작근이라고 불리는 근육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작근은 또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음식을 씹거나 좀 턱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사각턱 보톡스 맞는 부위인 턱 바깥쪽에 있는 이 교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한 이 측두근, 이 두 가지가 거의 대표적인 저작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보조적인 작용을 하는 보이지 않는 작은 근육 두 개가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이 근육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음식을 소화시키기 편하게 이빨로 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씹을 때나 어금니를 이렇게 꽉 깨물어 보게 되면 관자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단단해지거든요. 관자 부분에서는 측두근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껌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육포 같은 것들, 이런 주전부리 계속적으로 씹는 거 습관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 교근이랑 측두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이제 턱 근육을 씹으면서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단련을 한 거니까 당연히 발달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체형이 좀 마른 여성분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관자놀이 쪽에 좀 살이 없고 살짝 들어가 있는 분들은 측두근이 발달하게 되면 평소에도 이 관자놀이가 이상하게 좀 넓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보통은 이제 밥 먹을 때 여기가 계속적으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숨 쉴 때 마치 갈비뼈 움직이듯이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보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신경이 쓰인다면 이제 측두근 보톡스 시술을 하면 근육의 움직임을 멈추게 되니까 이제 볼록한 느낌도 살짝 없어지면서 관자놀이 자체가 움직이지 않겠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최근에 측두부 보톡스 시술이 좀 많아지게 된 건 사실 이제 턱보톡스랑 좀 연관이 있거든요. 이제 보톡스 시술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이 턱보톡스라고 말하는 이 사각턱 보톡스인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저작근, 이 씹는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교근입니다. 그 턱을 움직일 때 측두근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측두근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는 건 이 턱 바깥쪽에 있는 교근이에요. 이 턱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지만 교근이 좀 더 큰 힘을 받는 작용을 하고, 관자근 자체는 조금 약하게 보조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근 자체가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가장 많이 단련이 되어 있죠. 근데 단련이 되어 있다는 거는 근육 크기도 팔의 알통처럼 평소에도 크고 힘을 주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얼굴을 갸름하게 보톡스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근육이 작용을 안 하고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턱이 쏙 들어가니까 턱살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고 얼굴이 작아진 것처럼 보이게 되고 갸름해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도 턱 라인이 살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이 턱 보톡스를 수시로 맞아서 이 교근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제한해 버리면 밥 먹거나 턱을 움직일 때
가장 큰 힘으로 작용했던 이 교근의 힘이 빠져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힘을 어딘가에서 가져오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측두근을 이용해서 음식을 씻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상작용이라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본인이 의도해서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턱에 힘이 빠진 걸 최대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몸의 그냥 자연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턱 보톡스를 꾸준하게 수년 동안 맞으신 분들은 교근의 크기는 작아졌는데 어느 순간 이 측두근 자체가 벌크업되면서 음식을 씹을 때 관자 부분이 계속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거죠. 신경 쓰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턱 보톡스를 꾸준히 맞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측두근 보톡스를 맞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측두근 보톡스는 원래 사각턱 보톡스가 엄청나게 대중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미용적으로 많이 시술하던 시술은 거의 아니었습니다. 사실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원래는 여러 가지 병의 치료 용도로 사용되던 시술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턱관절 질환이나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인 방법이에요. 이제 턱관절 자체가 좀 마모되고 안 좋으신 분들은 턱을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 턱을 움직이게 하는 이 저작근이라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면 당연히 힘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더 아프겠죠. 그래서 이제 턱관절 쪽이 안 좋거나 아프신 분들은 보톡스로 이제 교근이라든지 아니면 측두근 같은 근육 힘을 줄여놓게 돼요. 그러면 자극도 덜 되고 앞으로 마모되는 속도도 느려지겠죠? 이런 원리로 턱관절을 치료하는 데 쓰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측두근 보톡스 자체는 두통을 치료할 때도 보통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두통이라는 증상은 머리가 아프다는 공통적인 증상을 표현하는 단어지만 사실 이 두통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이 두통이 좋아지는데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두통을 치료하는 분들은 이 원인을 찾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긴장성 두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두통 중에 제 머리 쪽에 여러 가지 있는 근육들이 꽉 조이고 수축하면서 긴장 상태로 있고, 이 긴장 상태로 있는 근육들이 뭔가를 압박해서 생기는 두통이 긴장성 두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근육들에다가 보톡스를 딱딱딱딱 놓는 거죠. 그러면 근육들이 이완되니까 신경 자극하는 게 줄어들고, 그러면 두통의 정도가 줄어들고 두통이 없어지고, 이런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뭐 편두통을 치료하는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측두근만 보톡스 시술을 한다고 두통이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뭐 뒤통수에 있는 근육, 측두근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의 두통을 위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을 하기 때문에 뭐 내가 미용적으로 측두근 보톡스 시술을 받았는데 두통이 없었다?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긴 사실상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질병이라고 보긴 좀 힘든데 잘 때 이제 이갈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고 있을 때 저절로 이제 저작근에 힘이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이빨이 부딪히는 현상이에요. 이제 평소에도 이제 이갈이 하시는 분들은 잘 때도 힘을 주고 있는 거니까 턱관절이 훨씬 빨리 상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되면 이갈이 하는 빈도나 정도를 좀 줄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측두근 보톡스를 맞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타입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관자가 좀 꺼져 있는데 음식 씹을 때만 불쑥불쑥 관자가 튀어나오시는 분들, 이런 타입은 관자 부위가 살이 없고 근육만 있었던 거거든요. 이분들은 밥 먹을 때 튀어나온다고 보톡스 시술을 이제 정량으로 맞게 되면 관자가 완전 쏙 들어가서 완전 꺼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관자만 사실 꺼져 보이면 다행인데 그 바로 이제 광대뼈가 있으니까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이게 되면 모양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전에 관자가 오히려 더 꺼져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하시고, 처음 할 때는 시술 용량을 좀 저용량으로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효과가 괜찮다면 사각턱 보톡스랑 같이 이제 3-4개월에 한 번 정도 시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시술 후에 꺼짐이 심해졌거나 한다면 뭐 필러나 지방 이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볼륨을 메꿔주고 시술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측두근 보톡스의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한바름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